연희동에서 우체국 일을 해온 지 18년째인 정우식은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편지를 정리하며 골목을 걷고 있었다. 이 동네는 늘 조용했고 큰일이 일어날 법 없는 평온한 곳이었다. 새벽 공기는 차분했고 담장 너머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조차 일상의 일부처럼 들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 될 거라 믿었던 그 순간, 우식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것은 마치 비닐봉지가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작은 움직임이었다. 습관적으로 시선을 돌린 그는 바로 눈앞에 있는 하얀색 진돗개 한 마리를 보고 멈칫했다. 작고 말라 보이는 강아지는 골목 한복판에 가만히 서 있었고 다른 개들처럼 짖지도 다가오지도 도망가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고 무언가를 애타게 전하려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다. 우식은 강아지가 왜 그곳에 있는지 생각해보려 했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절박해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졌다. 그때 믿기 힘든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강아지가 앞발을 천천히 들어올리더니 두 뒷발로 서서 그를 바라봤다. 균형이 불안정했지만 간절함은 분명했다. 마치 사람처럼 두 팔을 들고 애원하는 모습이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식은 그 동작에서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느꼈다. 이 작은 생명체가 무언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다.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음성 없이 말 대신 온몸으로. 강아지는 곧 다시 네 발로 내려왔고 그를 계속 바라보다가 등을 돌려 어느 집을 향해 짧게 달려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의 앞에서 멈춰섰다. 한 번 짧게 짖더니 다시 등을 돌려 그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언의 신호 같았다. 우식은 그 집을 알아보았다. 연희로 17번 길의 2층짜리 단독주택, 주인인 이명자는 동네에서 조용하고 다정한 할머니로 알려져 있었다. 혼자 살고 있었고 늘 정해진 시간에 우편함을 확인하고 우식에게 간식거리를 건네주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우편함이 가득 차 있었고 현관문 앞엔 신문이 여러 부 쌓여 있었다. 이상했다. 이틀 이상은 분명히 문을 열지 않은 흔적이었다. 강아지는 다시 우식의 앞으로 와서 멈춰섰다. 그 작은 생명이 뭔가를 말하려 애쓰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시 등을 돌리고 문 쪽으로 달려갔고 문 앞에 멈춰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순간 우식의 등골을 스치는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단순한 길 잃은 개가 아니었다. 무언가 아주 절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예감이 강하게 밀려왔다. 우식은 문 앞에 조심스레 다가갔다. 신문은 비에 젖은 흔적이 있었고 가장 위에 있는 날짜를 보니 3일 전이었다. 명자 할머니는 한 번도 신문을 이틀 넘게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 그는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살짝 밀었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은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우식은 망설이다가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반가운 인사도 들리지 않았다. 강아지는 문이 열리자 안으로 달려들어갔고 복도 중간에 멈춰서 고개를 돌려 우식을 다시 쳐다봤다. 초조함이 가득 담긴 그 눈빛은 마치 져서 와달라고 말하는 듯했다. 우식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직업상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건 금기였지만 지금은 그런 규칙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이건 예외였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떨칠 수 없었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눈에 띄는 사소한 변화들을 재빠르게 파악했다. 깨진 찻잔, 엎어진 스탠드 조명, 이상하게 틀어진 실내화. 그리고 강아지가 계속 향하고 있는 그 문 위 그곳은 명자 할머니의 방이었다. 강아지는 방문 앞에서 서성이며 낑낑거렸고 때때로 낮은 소리로 짖었다. 우식은 망설이다가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고 안은 조용하고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 걸음 내딛자 그는 방 한쪽 구석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명자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이상한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한쪽 팔은 몸 밑에 깔려 있었고 다른 팔은 엎어진 탁자 쪽으로 뻗쳐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다. 숨은 있었지만 약했고 불규칙했다. 그 광경은 단숨에 오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단순한 실신이 아니었다. 응급 상황이었다. 강아지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머리를 기댔다.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을 핥는 모습은 말이 없지만 뚜렷한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다. 애절함, 공포, 책임감. 우식은 휴대폰을 꺼내 긴급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알렸다. 그는 할머니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은 느렸고 호흡은 얕고 끊어질 듯 불안정했다. 손은 차가웠고 입술은 창백했다. 모든 징후가 위태로움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아지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고 눈을 떼지 않은 채 주인의 얼굴을 바라봤다. 우식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무서움, 안타까움, 책임감.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가슴을 때린 건 이 작은 강아지가 지금껏 홀로 해온 행동들이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위험을 말도 못하는 생명이 감지했고 그것을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는 사실이 뇌리를 쳤다. 조금 전 길거리에서 자신을 향해 두 발로 선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었던 그 장면이 지금은 너무도 절실하고 눈물나게 감동적이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강아지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다리로, 눈빛으로, 울음으로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우식은 한숨을 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였고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와서 그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에도 강아지는 할머니 옆에 가만히 있었다. 흔들리는 마음을 품고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 다시 눈을 뜨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우식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작은 생명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아무도 이 집의 문을 열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어쩌면 너무 늦었을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 희망은 아직 남아 있었다. 누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만들어낸 건 거리에서 만난 이름 없는 진돗개였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우식은 문 앞까지 달려가 손을 흔들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그 사이 강아지는 명자 할머니의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낮은 울음소리는 공기 중에 맴돌았고 방 안의 침묵은 그 소리로만 가득 찼다. 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오자 강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작은 몸으로 할머니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강아지는 다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우식은 강아지를 안아들고 한쪽에 물러섰다. 그 순간에도 강아지는 몸을 뒤틀며 할머니를 향해 가려 했다. 구급대원들은 맥박을 체크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으며 들것 위에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흔들렸고 구급대원들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한 사람이 우식에게 물었다. 쓰러진 지 얼마나 된 것 같냐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다고. 강아지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아예 몰랐을 거라고.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했다. 우식은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따라 걸었다. 강아지는 여전히 그 품 안에서 발버둥 쳤고 들것이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는 크게 울부짖었다. 마치 그녀를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 거리의 공기는 찬 느낌이었고 사람들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다. 차 안으로 들것이 실리자 구급대원이 손짓을 했다.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신호였다. 우식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며 차량이 출발하자 강아지는 조용해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도로 끝자락으로 사라져가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우식은 이 작은 생명이 방금 어떤 일을 해낸 것인지 실감했다. 강아지는 그의 품 안에서 작게 떨고 있었다. 체온이 빠르게 식는 듯 했지만
식은 그것이 단순한 추위 때문은 아니라고 느꼈다. 충격, 두려움, 그리고 그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도 전달되는 감정이 있었다. 그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신문 더미를 치우며 생각했다. 이 강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집 안은 여전히 적막했다. 무너진 가구와 흩어진 물건들이 방금까지 있었던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식은 천천히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강아지는 곧장 복도로 달려가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할머니가 누워 있었던 자리로 가서 조용히 웅크렸다. 그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지만 강아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공간에 주인이 남긴 온기를 기억하는 듯 했다. 우식은 방을 둘러보며 다시 한번 그날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산산조각난 찻잔, 약통에서 쏟아진 약들, 기운 빠진 손, 그리고 그 앞에서 울던 이 작은 강아지. 그는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결국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병원의 위치를 확인했다. 병원으로 바로 따라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짐작했다. 병원에서 이 작은 존재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이 강아지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집 안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지 않고 곧바로 출발 준비를 했다.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안고 신발을 신었다. 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간호사가 우식을 바라보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묻자 그는 짧게 설명했다. 이명자 할머니, 방금 실려왔다고. 간호사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고 그 사이 우식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강아지는 그의 무릎 위에 얌전히 있었지만 눈은 문 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후 간호사가 돌아왔다. 상태가 위중하지만 다행히 아직 맥박이 살아있다고 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진행 중이고 곧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이라고. 우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아지도 잠깐 볼 수 있을까 하고. 간호사는 놀란 눈치였다. 하지만 상황을 들은 뒤 조용히 한마디 했다. 잠깐이라면 가능하다고. 그들은 강아지를 안은 채 조용히 병실 근처로 이동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장비 소리가 낮게 울렸다. 명자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의식은 없었다. 산소 마스크와 기계들이 그녀의 곁을 감싸고 있었다. 우식은 조심스럽게 문틈에서 바라봤다. 그 순간 강아지가 작게 울었다. 조용한 병실에 울림처럼 퍼졌다. 그리고 무언가를 느꼈는지 할머니의 손끝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의사 한 명이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로 반응했고 곧 몇 명의 간호사가 그녀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반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었다. 우식은 다시 복도로 나와 자리에 앉았다. 강아지는 그의 무릎 위에서 눈을 감았지만 금세 다시 떴다. 눈에 띄는 피로와 긴장이 함께 섞여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병원은 조금씩 바빠졌다.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갔고 의사들도 중환자실을 오갔다. 우식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다. 명자 할머니가 일시적으로 눈을 떴다고 보호자와 강아지를 잠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아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병실로 향했다. 명자 할머니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눈이 조금 떠져 있었다. 흐릿했지만 시선을 움직이고 있었다. 우식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그를 향했다. 그리고 강아지를 보자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입을 열었다. 아기야. 그 한마디였다.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이 반짝였다. 그 한마디는 이 모든 시간을 견딘 이 작은 존재에게 향한 것이었다. 우식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강아지입니다. 그 아이가 도왔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명자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방울이 조용히 흘렀다. 그리고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닌 희망이 함께 있었다. 병실 문이 조용히 닫히고 우식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의 공기에는 특유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간호사들의 빠른 발걸음 소리가 가끔씩 공간을 지나갔다. 품 안의 진돗개는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았다. 작은 숨결만이 조용히 이어졌고 그 눈은 여전히 병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의 모든 일이 떠오를 때마다 우식은 자신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하나하나 되짚었다. 조금 전 명자 할머니가 중얼거렸던 한마디 아기야 라는 단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애정이었다. 그 강아지를 향한 다정한 호칭이었고 동시에 지금껏 함께했던 시간의 증거였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 집안에는 그들만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을 자신처럼 돌보아 왔고 그 아이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잠시 후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할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일시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 우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아지는 조용히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이튿날 아침, 우식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강아지는 밤새 한 번도 짖지 않았고 잠도 깊이 들지 않았다. 계속해서 병실 문 쪽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고 마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다는 듯 긴장한 모습이었다. 우식은 병원 입구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어제와 같은 자리로 향했다. 의자에 앉자마자 강아지는 곧바로 그의 무릎 위로 올라왔다. 시간이 흘러 간호사가 나타났다. 명자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은 없지만 기본적인 생명 징후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고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등록된 보호자가 없어 진행이 어렵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우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이 대신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놀란 표정의 간호사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간단한 서류를 건넸다. 양식을 작성하는 동안 강아지는 그의 발 아래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름을 묻는 칸에서 우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우식이라고 또박또박 적었다.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란에 자신의 번호를 적었다. 그 종이를 간호사에게 건네주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동정이나 책임감을 넘어서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상황에 깊이 들어와 있었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며칠이 지나고 병원 내에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진료 대기실에서, 복도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작은 강아지가 주인을 살렸다는 이야기, 두 다리로 서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 할머니가 쓰러진 채 며칠을 버티고 있었다는 이야기. 의료진들은 믿기 어렵다면서도 다시 한번 그 방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한 간호사는 점심시간에 우식에게 말을 걸었다. 자신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며 그 강아지처럼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병원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작은 생명이 보여준 용기라는 제목이었다. 그 글은 금세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어느새 병원의 분위기까지 바꿔놓았다. 강아지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우식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도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돌봐주었고 어느새 모두에게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병원 보안팀마저도 그 존재를 알게 되었고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강아지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담당 의사가 우식을 따로 불렀다. 명자 할머니가 다시 한번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다. 눈을 떴고 반응도 조금씩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체력은 많이 저하되어 있어 말을 오래 하거나 감정을 크게 표출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식은 감사하다고 말한 뒤 강아지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고 할머니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우식을 보자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고 그 뒤를 따르는 강아지를 보자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강아지는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들어 강아지의 머리를 향해 뻗었다. 손끝이 닿자마자 강아지는 작게 울며 얼굴을 기댔다. 의사는 잠시 후 병실을 나왔다. 우식은 조용히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 작은 동물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또 그것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그 골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생명이 보여준 용기. 그 순간들이 명자 할머니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이었다. 그날 밤, 우식은 처음으로 강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며칠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집 안에는 이미 사료와 간식, 따뜻한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다. 강아지는 낯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내 고요하게 잠에 들었다. 우식은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의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아침이 밝자 강아지는 먼저 눈을 떴고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우식은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고 강아지 앞에 사료를 내려놓았다. 작은 꼬리가 살짝 흔들리는 걸 보며 그는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작은 생명과의 인연을 어디까지 이어가야 할지.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더 이상 그 강아지를 혼자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병원 복도에는 여전히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정우식은 진료 대기실 구석에서 강아지를 안고 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의 일부였던 그의 배달 업무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단지 편지를 전하러 갔다가 마주친 강아지와 할머니, 그리고 이 작은 인연이 만들어낸 일련의 일들이 너무도 현실 같지 않았다. 명자 할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그날 의식을 되찾은 이후로는 짧게나마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말은 거의 할 수 없었지만 눈으로 따라가거나 손가락을 약하게 움직이는 등 최소한의 의사 표현이 가능했다. 우식은 매일 병원을 들렀고 강아지 역시 빠지지 않았다. 병원 직원들은 이제 그들을 알아보았고 이름을 부르거나 간식을 챙겨주는 간호사도 생겼다. 강아지는 여전히 할머니의 병실 문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다. 문이 닫혀 있을 때도 그 앞을 지켰고 잠깐이라도 열리면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을 지켰다. 의료진은 그 모습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침착하고 조용하게 환자 곁을 지키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 작은 존재가 할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루는 담당 간호사가 우식을 병원 상담실로 불렀다. 명자 할머니가 퇴원 후 거주할 공간이나 간병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보호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 한계가 있었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요양병원으로의 이송이나 시설 입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우식은 말없이 설명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강아지를 두고 할머니를 시설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신이 매일 돌볼 수 있다고. 당장은 병원에 있으니 문제없지만 퇴원 후엔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거처가 있으면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회복지팀과 연계해보겠다고 했다. 병원 측에서도 가능한 한 할머니가 원래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이 며칠 후 명자 할머니는 다시 짧게 눈을 떴다. 강아지가 침대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작은 숨결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는 바로 우식을 불렀다. 그는 병실로 들어갔고
할머니는 그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말은 여전히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또렷하게 감정을 담고 있었다. 우식은 조용히 강아지를 침대 옆으로 데려갔다. 강아지는 할머니의 손에 얼굴을 살짝 기댔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가락이 작게 움직였다. 그날 이후로 회복 속도는 조금씩 빨라졌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기 시작했다. 물론 연세를 고려하면 완전한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재활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기적처럼 조금씩 반응이 늘어나고 있었다. 병원 직원들은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강아지의 존재였다. 말없이 곁을 지키고 매일 눈을 맞추며 손끝에 체온을 전하는 그 행동이 할머니의 회복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병원 내부에서는 이 이야기의 존재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어느새 의사, 원무과 직원, 그리고 보안팀까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 되었고 병원 게시판에는 우리 병원의 작은 영웅시라는 제목으로 강아지의 사진이 붙었다. 그 사진은 강아지가 병실 복도에서 조용히 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작고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의지를 가진 존재처럼 보였다. 외부에도 이 이야기는 퍼지기 시작했다. 병원 관계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짧은 글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회자되었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우식은 망설였다. 그저 우연히 지나가다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그저 편지를 배달하러 갔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강아지가 보여준 행동이 단지 동물의 본능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도 방송국에서 촬영을 허락해 줄 수 있겠냐는 요청이 들어왔고 병원 측과 상의한 끝에 간단한 인터뷰와 병실 복도에서의 촬영이 허락되었다. 방송국 PD는 할머니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작은 강아지가 해낸 일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다고 말했다. 우식은 강아지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멈췄다.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순간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대답 대신 작게 말했다. 그냥 아기라고 불렀어요. 촬영 당일 병원 복도에는 잠시 활기가 돌았다. 카메라는 소리 없이 돌아갔고 인터뷰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우식은 짧게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고 강아지는 변함없이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다. 방송은 몇 분짜리 짧은 코너로 편성되어 지역 뉴스에 실렸고 반응은 의외로 컸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고 후원을 하겠다는 연락도 이어졌다. 하지만 우식은 입양 문의에 대해 정중히 거절했다. 이 아이는 명자 할머니의 가족이라고.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고 지킬 거라고. 병원 관계자들도 그 말에 동의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미담으로 끝나기보단 이 두 생명이 다시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명자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고 조금씩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는 힘도 생겼다. 첫 마디는 물 좀 주세요 였고 두 번째는 우리 아기 어디 있니 였다. 간호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바로 문 앞에 있다고. 그리고 강아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 없이 그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았다. 병실 안의 공기는 조용했고 이명자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식은 강아지를 안고 병실 문을 천천히 열었다. 강아지는 문이 열리자마자 조용히 몸을 떨었고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를 뿌리치듯 달려나갔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침대 옆에 다가간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명자 할머니는 미세하게 손을 들어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의사는 할머니가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설명했다. 완전한 자립은 어렵겠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약 복용과 주기적인 외래 진료만 잘 지켜지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퇴원 이후였다. 혼자 지내는 집으로 돌아갈 경우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요양병원은 강아지와 함께 지내기 어려웠다. 병원 사회복지팀은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우식은 조용히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고 매일 같은 시간대에 배송 경로에 포함되어 있어 언제든 들를 수 있다고 했다. 복지사는 간단한 서약서와 확인서를 준비해 제안했고 우식은 서명을 마쳤다. 명자 할머니는 그 설명을 듣고 난 후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은 충분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었다. 퇴원 당일 병원 앞에는 조용한 감동이 흐르고 있었다. 몇몇 간호사와 직원들이 몰래 인사를 하러 내려왔고 한 명은 작은 손편지를 할머니에게 건넸다. 강아지는 휠체어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보호자가 환자를 퇴원 수속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할머니의 발밑에 머물렀다. 병원 정문 앞에서 우식은 천천히 차문을 열고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차량 쪽으로 옮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량 안은 조용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강아지는 그녀의 무릎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거리와 건물들이 할머니의 기억을 하나씩 깨우는 듯 했다. 도착한 집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 며칠 사이 동네 주민 몇 명과 복지사들이 협력해 최소한의 청소는 마친 상태였다. 우식은 할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강아지는 먼저 안으로 들어가 익숙한 자리를 찾아갔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방석 위로 올라가 몸을 말고 앉는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조용한 노인의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낸 이야기가 담긴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복지사는 일정에 따라 간병인이 주기적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복용 알림 시스템도 함께 설치되어 있었다. 우식은 집 근처에 있을 때마다 들르겠다고 약속했고 명자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아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는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며칠 후 우식은 퇴근 후 할머니 집을 다시 방문했다. 현관문 앞에서 조용히 벨을 눌렀고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강아지가 먼저 튀어나왔다. 짖지 않았고 그저 그의 발밑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집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고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복지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할머니는 아직도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하루에 한두 마디씩은 하고 있다고 했다. 우식은 잠시 차를 함께 마셨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짧게 나누었다. 강아지는 그의 무릎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순간 속에서도 우식은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았다. 거리에 서 있던 강아지, 두 발로 일어서서 애타게 그를 바라보던 모습, 그리고 닫힌 문 뒤에 쓰러져 있던 명자 할머니. 그 모든 장면이 지금 이 조용한 공간과 겹쳐 보였다. 지역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후속 보도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우식은 조용히 거절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충분히 알려졌고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명자 할머니도 그리고 강아지도 더 이상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로 돌아가야 했다. 그날 밤 우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골목 어귀, 처음 강아지를 마주했던 그 장소였다. 거리의 조명은 그대로였고 조용한 밤 공기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다시는 잊을 수 없는 한순간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강아지는 다음 날도 여전히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약을 먹는 시간, 간병인이 오가는 시간, 짧은 낮잠 시간,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으면 그 옆에 자리를 잡았고 누워있을 땐 침대 아래에서 조용히 있었다. 말없이 이어지는 이 작은 일상은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유대였다. 한 달 후 명자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정기 진료를 받으러 갔다. 의사는 놀라운 회복 속도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말했다. 이 정도의 회복은 쉽지 않다고.
그는 진료를 마치고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당신 옆에 있는 그 아이가 정말 대단하다고. 명자 할머니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한마디의 말도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이명자 할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익숙한 공기, 조용한 공간, 그리고 발밑을 맴도는 강아지의 존재가 그녀를 안정시켰다. 그녀는 휠체어를 멈추고 거실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의 흐름을 느끼며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강아지는 그녀의 발치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날 저녁, 정우식은 다시 방문했다. 그는 매일 같이 짧은 안부를 묻고 약 복용 시간을 확인하며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처음에는 그저 책임감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이 집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할머니도 그의 방문을 반가워했고 강아지는 우식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손길, 익숙한 말투가 그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했다. 하루는 우식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할머니가 퇴원하시기 전 자신이 한 가지를 생각해봤다고 했다. 강아지를 단순히 반려동물로 남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존재로 키우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정식 자격이 아니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아이 같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쩌면 이 아이는 그냥 구조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명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우식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또렷했다. 그 아이는 내 생명을 살렸어요.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강아지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 작은 존재가 보여준 헌신과 애정은 단순한 반려 이상의 것이었다. 그날 이후 우식은 강아지를 데리고 조용히 동네 상담소를 찾았다. 정식 훈련은 아니었지만 기초적인 수능 훈련과 사람과의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센터의 상담사는 강아지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폈고 몇 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기본적인 명령 수행은 물론 사람의 감정 변화에 대한 민감한 반응까지 보여줬다. 상담사는 그 자리에서 말했다. 이 아이는 훈련이 아니라 본능으로 반응하는 아이라고. 타고난 감각이 있다고. 프로그램은 매주 한 번씩 진행되었고 우식은 매 수업마다 할머니에게 상황을 공유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점차 그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강아지가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새로운 공간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기운을 얻었다. 어느 날은 직접 간식통을 꺼내 강아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넌 이제 나만의 아이가 아니야? 모두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아이야. 몇 주 후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방문 활동에 참여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정식 등록은 아니었지만 요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간단한 인사와 교류를 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이었다. 우식은 명자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첫 방문지는 동네 노인복지센터였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이었고 외부와의 교류가 드물었다. 우식은 강아지와 함께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처음엔 몇몇 어르신들이 조심스레 그들을 바라보았고 몇 명은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강아지가 천천히 다가가 그들 곁에 조용히 앉았을 때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말없이 다가가 머리를 기대는 강아지의 행동은 어떤 말보다 진했다. 한 어르신은 손을 떨며 강아지의 등을 쓰다듬었다. 몇 년 전 키우던 개를 떠올렸다며 목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다. 또 다른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맺힌 채 미소를 지었다. 우식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그 공간 안에는 말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다.
작고 조용한 강아지가 전하는 위로는 누구도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우식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강아지는 그 말에 반응하듯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명자 할머니에게도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오랜만에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우식의 마음 깊숙한 곳을 따뜻하게 적셨다. 그날 밤, 강아지는 할머니의 발치에서 잠들었다. 할머니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병원 침대 위, 자신을 바라보며 울던 강아지의 눈동자가 담긴 사진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너는 그냥 내 반려가 아니야? 나의 기적이야.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이 될 아이야?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었지만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듣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명자 할머니는 정기진료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정신은 맑았고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 덕분에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정우식은 여전히 매일 들렀고 강아지는 할머니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도 이젠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마트 앞에서 누군가는 커피숍에서 우식을 마주칠 때마다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 강아지, 그 아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날 오후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번 활동 이후 입소자들 사이에서 강아지를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다는 내용이었다. 우식은 명자 할머니와 상의했고 할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또 누군가를 웃게 해줄 수 있다면 가야지. 그렇게 두 번째 방문이 정해졌다.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먼저 반갑게 맞이했다. 강아지는 조용히 대기했고 몇몇 어르신들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낯설지 않은 분위기였고 어르신들 중 몇몇은 작은 선물을 준비해두었다. 직접 만든 털실 목도리, 마른 오징어 한 봉지, 그리고 강아지 간식. 우식은 감사 인사를 전했고 강아지는 그들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어르신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뭘 알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느끼고 있더라고요. 우식은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강아지는 따뜻한 손길 속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식은 문득 할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이 아이, 이름 지어주실 생각 없으셨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름은 예전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자기라고 부르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누가 불러도 들릴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겠지.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할머니는 조용히 노트 한 장을 꺼내 몇 글자를 적었다. 하늘.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내가 떠올라. 항상 위에 있으면서도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우식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강아지는 하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름이 생긴 이후 하늘은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기 시작했다. 복지사들은 물론이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하늘이는 이제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멀리서 하늘아 하고 부르면 강아지는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고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다. 하늘은 정기적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했고 우식과 함께 새로운 공간에도 적응해 나갔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시각장애인 협회, 장애아동 보호센터.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하늘은 어느 장소에서든 침착하고 조용했다.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손길을 받아들이고 긴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능력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선 감각이었다. 한 시각장애 아동이 하늘의 얼굴을 만졌을 때 아이는 작게 말했다. 따뜻해요. 그 말에 엄마는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은 우식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돌아오는 길, 우식은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한텐 처음부터 그랬어. 그해 겨울, 동네 신문사에서 하늘과 할머니, 우식에 대한 기사를 싣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우식은 할머니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 이야기가 퍼지면 더 많은 생명이 지켜질 수 있어? 내가 받은 걸 누군가도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지. 기사는 지역신문 일면에 실렸다. 하늘이 사람을 살리다. 그 안에는 병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기사 하단에는 작게 기적은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조용히 두 발로 일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사가 나간 이후 이웃들의 반응은 더 따뜻해졌다. 동네 마트 직원은 간식을 선물했고 학생들은 그림을 그려 전달했다. 하늘은 어디서든 조용히 반응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봄이 다가올 무렵 병원에서 정기검진 결과가 나왔다. 명자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약 복용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혈압, 심박수 모두 양호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보호자분이 오히려 더 건강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고 그 말은 그대로 우식에게 전해졌다. 하늘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시간에 약통 옆을 지켰다. 밤이면 침대 곁에서 잠들었고 누가 문을 열면 조용히 일어나 맞이했다. 어느 날 저녁 우식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그날 정말로 기억나세요? 처음 쓰러졌을 때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 몸이 안 움직였고 눈도 잘 안 보였는데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아주 작게 내 옆에서 뭔가 따뜻한 게 계속 있었지.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다.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움직였고 계속 울었고 결국엔 너를 데려왔지? 그게 나한테 마지막 희망이었어. 우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몰라. 작은 생명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는 거야. 그리고 손을 뻗어 하늘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날 살렸고 지금도 날 살아가게 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창밖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었고 집 안은 고요했다. 하늘은 할머니의 발밑에 웅크려 있었고 우식은 문을 나서기 전 문득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서며 작게 말했다. 내일 또 올게. 하늘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말보다 깊은 대답이 담겨 있었다. 따뜻한 봄볕이 들기 시작한 어느 아침, 정우식은 여느 때처럼 연희동 우편 배달을 마치고 이명자 할머니의 집 앞에 멈춰 섰다.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부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이었다. 문을 열자 강아지는 조용히 우식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잘 있었지?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더 생기가 돌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숨소리조차 가느다랐던 그녀는 이제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넬 수 있었다. 우식은 앉자마자 약 복용 시간을 확인했고 그 사이 하늘은 소파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날 오후 지역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교내 독서 행사와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에 하늘과 함께 와줄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다. 정식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교감 선생님이 지역신문을 통해 하늘의 이야기를 접했고 학생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전해왔다. 우식은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들었다. 한 명이라도 기억하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행사 당일 우식과 하늘은 준비된 교실에 들어섰다.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하늘이 어떤 존재인지 간단히 소개했다. 우식은 앞에 나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특별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고, 평범한 골목에서 만난 작은 강아지와의 인연이라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두 발로 일어선 그 순간이 자신의 삶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숨죽이며 이야기를 들었고 하늘은 조용히 우식 옆에 앉아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하늘이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우식은 대답 대신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살아있기를 바랐고 그래서 움직였어요. 행사가 끝난 뒤 몇몇 학부모들이 따로 연락을 해왔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하늘 이야기를 하며 자기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고 했다. 우식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의 행동은 거창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진심이 담긴 작은 용기였다. 그리고 그 용기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명자 할머니는 여전히 하늘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살아갔다. 병원에서의 재활은 정기적으로 이어졌고 복지사의 방문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우식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들렀고 두 사람과 한 마리의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갔다. 어느 늦은 오후, 우식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내놓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하늘과 함께 찍은 사진들, 병원 진료 기록 일부,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편지 몇 장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내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정리해두고 싶었어. 하늘이를 부탁한다는 말도 여기에 다 써놨어. 우식은 상자를 조용히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손을 꼭 잡았고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괜찮지만 미래는 모르잖니. 그래도 너라면 지켜줄 거라는 거. 나는 알아. 하늘은 그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존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하늘이 있었다. 이 몇 달 후, 우식은 다시 복지시설을 찾았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늘은 익숙하게 그들 사이를 다녔다. 조용히 다가가 손끝에 머무는 그 움직임 하나로 하늘은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를 달래고 있었다. 명자 할머니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집안은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마트까지는 천천히 걸어갈 정도로 회복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고 하늘은 그 미소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하늘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기사로 다뤄지지 않았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동네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르신들은 복지관에서 하늘의 이름을 기억했다. 누군가는 그 아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라고 물었고 누군가는 하늘이 덕분에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줄었어요. 라고 편지를 보냈다. 어느 여름날 우식은 할머니와 함께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셨다. 하늘은 그들 곁에 누워 있었다. 우식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하늘이를 지켜준 게 아니라 하늘이가 우리를 지켜준 거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아이는 항상 우리 앞에서 말없이 가르쳐줬지. 함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날 밤 우식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말로만 하니까 때로는 조용한 존재가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하늘은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었고 따뜻했다. 하늘은 지금도 살아있다. 조용히, 담담하게 누군가의 곁을 지키며. 어떤 날은 아픈 사람의 무릎 위에 앉아 있고 어떤 날은 말 못하는 아이 곁에 조용히 서 있다. 특별한 자격도 훈련도 없지만 하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는다. 울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대신 울고 말하지 못하는 이의 감정을 대신 전한다. 그리고 누군가 물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는 그냥 강아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잊고 지냈던 그 감정을 조용히 떠올리게 해주는 존재예요.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한 마리의 강아지가 두 발로 일어서 보여준 단순한 진심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서로를 기억하게 된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은 생명의 용기와 헌신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전하며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낸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작고 조용한 행동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그 울림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느끼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끝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